대한민국 동서남북 모든 부동산 정보는 네오비 동서남북에서. 안녕하세요. 네오비 동서남북 TV 광민아입니다. 요즘 경기권에서 인기 좋은 지역 바로 부천이죠. 부천에는 여러 호재들이 많은데요. 이곳에서도 교육 인프라는 기본이고 공세권, 몰세권이 잘 갖추어져 있는 곳에 아파트들 중에 하나, 부천 위브 트레지움 1단지에 대해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시세는 기본이고요. 부천 아파트의 거래 동향과 앞으로 예측되는 상황까지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다면 영상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박중영 공인중개사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중영 공인중개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부천 요기조기TV 박주현입니다. 오늘은 부천에서 살기 좋은 아파트인 부천 위브 트레지움 1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 위브 트레지움 1단지는 부천 시청역에서 도보로 12분 거리에 있고 강남권까지 40분 이내에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천 시외버스터미널이 이곳에 있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중에서 부천 IC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1km 이내에 경인고속도로 부천 IC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갖춰진 교육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 위브 트레지움 1단지 단지 내에는 해피키즈 어린이집이 있고 그리고 인근에 동아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대 초등학교와 중흥 중고등학교가 있고 이곳에는 경기예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 상동역 인근에는 유명한 학원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의 학세권 관련돼서는 유튜브 부천 요기조기TV 해당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부천 위브 트레지움 1단지 인근에는 홈빛 도서관이 있어서 이 도서관을 마치 내 서재처럼 활용할 수도 있고 1년에 몇 번씩 인문학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철학,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저렴한 가격에 수준 높은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영화를 무료로도 관람할 수 있는 지하 극장이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 위브 트레지움 1단지 인근에는 약대공원과 길주공원 그리고 부천의 자랑거리인 부천중앙공원과 향동호수공원이 있고 또 인근에 도당산 수목원과 원미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 위브 트레지움 1단지 바로 인근에 다니엘 종합병원이 있고 순천형 대학교 부천병원도 이곳에 있습니다. 다음은 편리한 대형 쇼핑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 위브 트레지움 1단지 인근의 신중동역에는 롯데백화점, 그리고 부천시청역 인근에는 현대백화점과 이마트, 그리고 상동역 인근에는 세이브존과 홈플러스가 있어서 편리하게 다양한 쇼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요즘에 부천 부동산에 대해서 외지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보면 먼저 이곳에 영산분할 산업단지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된 4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부천 종합운동장역에는 현재 7호선이 운행 중이고 2023년에는 일산으로 가는 대곡 수서선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천 종합운동장역에는 GTX-B와 GTX-D도 들어설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동 1기 신도시에 대해서 리모델링 사업 관련돼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있는데요. 그 리모델링 관련돼서 주민 동의를 얻고 있는 것은 이것과 이것 그리고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천 중상동 인근에는 이런 다양한 호재들로 인해서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호재들과 관련된 동영상들은 유튜브 부천 요기조기TV에 부천에 투자할 절호의 찬스 그리고 쿼드러플 역세권이 기대되는 동영상 그리고 리모델링 관련된
유튜브, 그리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부동산 전문가인 마시용 김학렬 소장이 3개월 전쯤에 제 사무실에 방문해서 제가 준비했던 그 동영상을 보면 부천에 관련된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천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경기도와 인천 아파트에 대해서 서울 사람들이 어디를 많이 매수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2021년 1월달부터 9월달까지 아파트 매매 건수 중에서 서울 사람들이 많이 매수한 지역을 보면 첫 번째가 남양주시로 2586건, 의정부시, 부천시, 평택시, 고양시, 덕양구, 김포시, 지흥시, 인천시 부평구, 고양시 일산 서구, 하남시 순이었으며 특히 부천시는 1월달부터 9월달까지 총 6,754건의 거래건 중에서 25.2%인 1,701건을 서울 사람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와 인천 아파트에 대한 외지인 매수 증가 지역을 봤습니다. 첫 번째가 평택시, 남양주시, 인천시 부평구, 부천시, 인천시 서구, 지흥시, 의정부시, 인천시 연수구, 인천시 계양구, 인천시 남동구 순이었으며 특히 부천시는 1월달부터 9월달까지 거래된 6,754건 중 38.9%인 2,628건을 외지인들이 매수했습니다. 즉, 외지인들이 부천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부천 일부 트레지움 1단지의 매물 현황을 보겠습니다. 먼저 25평과 32평, 34평, 45평이 있는데 각각의 세대수는 80세대, 288, 24, 122세대이고 사용 승인일은 2012년 7월, 주차 대수는 1.26대이며 최근 1개월 평균 가격은 6억 4,700, 8억 1,500, 그리고 9억 4천이고 3년 전 대비 가격 증감은 25평형이 54.6% 상승을 했고 32, 34평형은 68%대, 그리고 45평형은 49.2%가 상승을 했습니다. 매매 호가는 25평형이 7억에서 7억 2천, 그리고 32평형이 8억 1천에서 8억 6천, 34평형이 8억 4천에서 8억 7천, 45평형이 9억 3천에서 10억 정도의 호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호가는 25평형이 5억 1천, 32평형이 5억 6천에서 6억, 34평형이 6억, 45평형이 7억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교통 여건은 7호선 부천 시청역에서부터 도보로 12분 거리에 있고 투자 가치로는 더블 GTX 역세권인 부천 종합운동장역 인근, 그리고 부천 영성문화산업단지 등의 호재로 외지인들이 꾸준하게 매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엔 부천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 변화를 보겠습니다. 해당 그래프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의 부천의 거래량을 나타냈는데, 먼저 이 밑에 색깔이 칠해진 부분은 매매 월 평균 거래량으로 10년 동안 매월 거래량의 평균값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2021년 1월달의 월 평균 거래량은 2011년 1월달부터 2020년 1월달까지 10년 동안의 평균 거래량을 나타냅니다. 이 밑에 그래프나 이 위로 나타난 그래프는 매매 거래량으로 해당 월의 매매 거래량을 나타냅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10년 평균 거래량 대비 해당 월의 거래량을 비교해서 해당 월에 얼마나 거래가 활발히 되는지를 평가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증가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거래량이 감소하면 부동산 가격은 현상을 유지하거나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곳과 이곳이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이곳이 평균 대비 거래량이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천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과 그거에 따른 가격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09년에서부터 2021년까지의 거래량과 가격 변화를 봤는데요. 이것이 가격 변화 추이입니다. 그래서 평균 거래량 대비
거래가 증가할 때는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평균 거래량 대비 거래가 감소할 때는 매매 가격이 현상을 유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21년 5월달, 6월달 이후부터 거래량이 꾸준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때의 가격을 보면 가격이 꾸준하게 유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매매 수급 동향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매매 우위 지수는 0에서부터 200 범위이고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자가 많다, 즉 매도자 우위 시장을 나타내고 100 미만일 경우에는 매도자가 많다, 즉 매수자 우위 시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경우와 경기도의 매매 우위 지수는 이렇게 나타나는데, 연초에 매수자가 많은 매도자 우위 시장이었다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사 공급 대책을 발표함으로써 공급 확대 기대감으로 인해서 매수 심리가 다소 감소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지만 이사 대책이 조기 공급 확대 가능성이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매수세가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서 매수 심리가 많이 위축된 100 이하의 숫자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었다가 매수자 우위 시장, 그리고 매도자 우위 시장, 최근에는 매도자가 많은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집값 예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11월 18일에 신문에 나왔던 내용을 보면은 내년도에도 집값은 오른다, 연구기관들 상승 전망한 이후.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선거 효과에 따른 규제 완화 기대감, 내년 8월부터 계약갱신 청구권 여파, 임대차 시장 불안도, 집값 상승 내관.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주택시장이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가계대출 옥죄기 영향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자신있게 집값 고점론을 도사하고 있지만 주요 연구기관들의 내년 집값 전망은 상승 일색이다. 대선에 따른 규제 완화 기대감과 불안한 전월세 시장 상황 등을 볼 때 정부 기대처럼 집값이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래서 각 기관들의 내년 집값 전망을 보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전국은 2%, 수도권은 3% 상승을, 국토연구원은 수도권은 5.1%, 지방은 3.5% 상승을,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서는 전국을 3.10%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도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시 보면, 우선 내년 3월 대선과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따른 선거 효과 때문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내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연구소는 내년은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 수도권으로 투자 수요가 집중돼서 가격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 재건축 규제 완화를 약속하지 않은 이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이미 서울 아파트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 데다 일산 분당 등 일기 신도시 역시 일반적인 재건축 연한인 30년에 도래했기 때문에 수도권 중심으로 재건축 붐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역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GTX와 SOC 공약 등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이 돼서 이는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요인은 임대차 시장 불안도 내년 집값 상승의 내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건산위원은 8월부터 계약갱신 청구권을 소진한 물량들이 시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 가격의 이중 가격 현상이 사라지면서 내년 전세값이 올해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기간은 내년 전국의 전세값이 6.5%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요인은 정부의 사전 청약 확대 정책 역시 임대차 불안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사전 청약 당첨자가 분양을 받으려면 본 청약 시점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만 하기 때문에 사전 청약 물량을 늘릴수록
임대 수요는 늘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 동영상과 관련해서 전화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11월 말이 되었는데요. 내년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까지 함께 예측해 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특히 경기도권의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참고하셔서 부동산 투자에 좋은 타이밍을 잡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는데요. 날씨는 춥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네오비 도서나무 TV 광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